안녕하세요. 오늘은 세포의 구조와 기능, 그다음 생명체 유기적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물은 세포라고 얘기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세포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생명체일 수도 있고요. 2개 이상의 세포가 하나의 생명체를 이룰 수도 있어요. 자, 세포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옛날 사람들은 그거를 하나씩 밝혀냈어요. 처음에 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동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다음에 얘기하죠.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순서대로 밝혀졌어요. 자, 그러면 세포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짠 하고 나타나는 건 아니죠. 세포는 세포로부터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공부했었던 부분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했던 부분들인데요. 세포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수가 늘어나죠.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세포는요, 그거는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죠. 엄마 아빠의 난자, 정자의 결합을 해서 수정 난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즉 그 부모의 어떤 세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 그것이 이제 자손의 세포들이 되는 거죠. 세포는 세포로부터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세포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원형질. 자, 그러면 생명활동 결과 만들어진 게 있어요. 나중에 만들어진 거 후형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핵이라든지 아니면 미토콘드리아,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 이러한 것들이 원형질이에요. 그러면 후형질은요? 후형질은 생명활동 결과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를 했죠. 해서 세포벽, 그리고 이제 액포. 액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안에 이제 생명활동 결과 만들어진 것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후형질로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 세포 내 함유물들이라고 얘기되는데, 그건 생명활동 결과 만들어진 노폐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자, 우리가 원형질이라고 얘기하는 것 지금 해놓고 나머지 것들 뭐라고 분류를 하냐? 세포질이라고 분류를 해요. 자,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하고 지금 보게 되면 얘는 동물세포 갖고 있고요. 식물세포도 갖고 있어요. 근데 얘는 동물세포는 갖고 있지 않죠.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는 좀 다르게 생겼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후형질에서 얘기하는 저 세포벽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동물세포는 갖고 있지 않아요. 식물세포만 가지고 있죠. 동물세포는 좀 자유로운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식물세포는 좀 더 규칙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죠. 뭘 갖고 있어요? 얘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요. 세포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규칙적인 형태를 가지고 규칙적인 배열을 해요. 반면에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어요. 가장 바깥쪽이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식물세포도 세포막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세포막 둘 다 갖고 있어요. 그럼 뭐도 갖고 있어요? 핵도.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인이라고 하는 부분도 동물세포도 가지고 있고 식물세포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포 호흡을 하는 거, 동물도 호흡을 해야 되고요. 식물도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포 호흡을 하고 있는 이러한 미토콘드리아라고 얘기하는 것도 동물세포도 가지고 있고 식물세포도 갖고 있어요. 근데 뭐는 없어요? 식물세포만 가지고 있는 엽록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동물세포에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여기에 골지체라든지 아니면 소포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뒤쪽에서 그림을 가지고 공부를 할게요. 이런 것들 이제 그 다음에 소포체, 그 다음에 이제 골지체
이라는 거 있는데요. 자, 식물세포에는요, 또한 뭐도 있냐면, 에포라고 하는 것도 갖고 있어요. 에포라고 얘기하는 건 그럼 동물세포에는 없나요? 아니요, 동물세포에도 있긴 한데요, 발달이 되지 않아요. 동물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냐? 혈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혈액순환을 통해서 만들어진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배설할 수 있도록 이동을 해주는데요. 식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들어진 노폐물들을 이동을 시켜주거나 혹은 항상성 체내 삼투압이라든지 아니면 무기염료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세포 내에서 어느 한 곳에 놓고 거기다가 이제 넣었다가 너무 물이 너무 많아. 그럼 물을 에포에다 넣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노폐물도 넣고 이런 식으로 에포가 점점 커져가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식물 세포일수록 오래된 식물 세포일수록 에포의 크기가 크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면요, 우리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거 세포벽과 그 다음에 엽록체가 있어요. 그럼 식물 세포랑 그러니까 식물 세포가 갖고 있는 건 동물 세포가 모두 다 가지고 있느냐? 아니었죠. 그럼 동물 세포가 갖고 있는 건 식물 세포가 모두 다 갖고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동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게 있어요. 리소솜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이 골지체로부터 분비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심체라고 얘기하는 게 중심립이라고 하는 거 두 개가 이렇게 직각을 이루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동물세포에만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부터 이것에 있는 거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각각 하나하나의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핵이라고 하는 건요, 생명활동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생명활동의 중심이냐?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DNA, 그 다음에 RNA,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리보솜,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자, 이 같은 경우는 구형이나 또는 타원형을 가지고 있는 핵도 있어요. 세포 내에서 가장 크고 가장 뚜렷하게 관찰이 돼요. 자, 핵막에 의해서 나머지 세포질들이랑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원핵세포는 아니겠죠? 진핵세포만 핵막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핵막 같은 경우에는요,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사진에 나와 있죠. 자, 핵막 또한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에 핵공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다고 해요. 이 핵공이라고 하는 구멍을 통해서 물질들이 나오기도 하고 혹은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물질 이동의 통로로 이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따로 막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R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알갱이 부분인데, 이 같은 경우는 rRNA를 만들어서 리보솜의 합성에 관여를 해요. 그 다음에 분열기에서는 사라지죠. 분열기에서는 이 인도 사라지지만 이것을 이루고 있는 이중층 구조, 핵막 또한 사라져요. 자, 그 다음에 염색사라고 하는 게 이 안에 막 존재를 해요. 이 염색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히스톤 단백질을 DNA가 이렇게 엮고 있는 이러한 구조가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 그게 실처럼 보이는 것을 염색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효소, 핵의 이 안을 채우고 있는 이 핵에게는 효소라든지 이런 물질들, 그런 콜로이드, 액체, 약간 액체라기보다는 약간 찐득찐득한 액체 상태가 존재한다고 해요. 자,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이중막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랑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얘는 이중막 구조. 그 다음에 세포막이 존재하는데, 세포막은 이중층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앞에 하나가 더 붙죠? 인지질 이중층 구조이다. 인지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친수성기와 친유성기가 존재하는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태의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이중층 구조예요. 이 세포막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이중층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중간중간에 단백질들이 박혀 있는데 이렇게 박혀 있는 단백질을 내재성 단백질, 그 다음에 이쪽이 세포 안쪽이라고 보면 바깥쪽에 존재하는 단백질들, 그 위에 존재하는 단백질도 있어요. 그런 거는 외재성 단백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것이 기능은 세포의 모양을 유지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물질이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이 세포막을 통해서도 물질이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밖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되게 크기가 작은 물질들은 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나가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약간 크기가 큰 것들, 그러한 것들은 무엇을 이용을 해야 되냐? 이 단백질들을 이용을 해요. 단백질들이 바로 물질의 이동 통로로 이용이 되는데요. 이것은 ATP를 소모하는 능동적 수송을 하는 그런 단백질들도 존재하고 단순히 그냥 통로로서 그냥 이동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이 될 수 있는 단백질들도 존재해요.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건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알맞은 물질, 자기가 결합할 수 있는 물질들만 통과를 시킨다는 거. 그래서 자, 작은 물질들 왔다 갔다 하고 맞는 물질만 왔다 갔다 해요. 이제 이런 것을 반투과성 막이며 선택적 투과성 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러한 단백질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얘네들이 조금씩 이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 막이, 단백질들이 위치가 계속해서 약간씩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유동성 모자이크 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넘어갈게요. 미토콘드리아라고 되어 있는 거, 얘도요, 이중막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핵은요, 뭘 갖고 있다고 그랬냐면 유전물질 갖고 있다 했거든요. DNA 들어있고 RNA 단백질들이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도 있었어요. 얘는요, 얘도 있어요.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도 자체의 DNA, RNA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리보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증식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해서 하나가 더 나올 건데 이러한 DNA 그리고 RNA 자신의 독자적인 걸 가지고 있는 것들 세포 내에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미토콘드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핵도 뭐였어요? 구형 또는 타원형이라고 그랬죠. 미토콘드리아도 구형 또는 타원형이에요. 그리고 바깥쪽 외막, 안쪽 내막. 얘도 지금 이중막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보면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은 세포 호흡이 일어나요. 내막을 지금 이렇게 그려놓긴 했지만 사실은 내막이 이 구조는 아니죠. 약간 우리가 보통 그릴 때 뭐라고 그리느냐, 이렇게 그리면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거든요. 이 알이 이렇게 꾸불꾸불꾸불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꾸불꾸불한 이러한 형태, 우리가 그것을 크리스탈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크리스탈 구조에서 이 표면에는 뭐가 있느냐? 세포 호흡에 관여하는 효소가 존재해요. 그리고 세포 호흡이 그러면은 무엇인가? 아까 이전 강의에서요, 세포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포도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산화탄소와 물과 ATP로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화작용이에요 라고 배웠죠. 세포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만들기 위한 거죠. ATP라고 불리우는 생체 에너지를 합성해내기 위한 과정, 그게 세포 호흡이에요. 그러면은 ATP는 뭐냐면, 자, 아데닌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5탄당의 구조인 리보스, 이 옆에 뭐가 있냐면 인산기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인산기와 인산기 사이에서 이 결합이 매우 높은 고에너지 결합이에요.
그래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포도당에 들어있던 이 화학에너지를 여기 2개짜리에다가 인산기 하나를 더 붙이는 고에너지 결합을 함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여기 있던 걸 여기다가 넣어놔요. 그리고 우리가 뛰거나 생각하거나 무언가를 듣거나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그러한 에너지를 이거를 끊으면서 얘를 방출시켜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 주는 거, 그게 세포 호흡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막 구조가 핵,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 했죠? 그게 영록체예요. 영록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동전을 이렇게 쭉 쌓아놓은 모양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요. 얘와 얘 사이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참, 얘가 지금 이거 틸라코이드, 그 다음에 여기를 쌓아 있는 것을 그라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그 기질을요, 스트로마라고 얘기하는데, 세포호흡도 밖에서 일어나는 거,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거 작용이 다르듯이 면역체도 이제 들어가면서 스트로마랑 그 다음에 틸라코이드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르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것은 뒤에 광합성과 세포호흡 단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해서 지금 얘기한 거 하나, 둘, 세 개는 염록체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중막 구조하고 동일하게 가지고 있죠. 얘도 독자적인 DNA와 RNA를 가지고 있고요. 리보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고 유전물질 독자적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자가복제, 자기증식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